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MBC 정은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을 국내 중견기업인 서희건설 측에서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회장 사위 인사의 대가로 목걸이를 선물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서희건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서희건설의 한 고위 인사가 서울 잠실의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6,2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나토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사위 인사의 대가로 목걸이를 제공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하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온 특검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지만 모조품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래전 홍콩에서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모조품을 구매했고 이후 순방 때 빌려 착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모조품 구매를 주장하는 그 시기에 해당 목걸이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여사가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진품을 추적해왔습니다. 내일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특검은 모두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증거인멸 우려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보지도 못한 저 반클리프 있잖아요. 앞에. 반클리프 앞에 그 매장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구매자 명단을 확보했더니 서희건설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희건설이 이렇게 대놓고 드러난 적은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거 봐야 됩니까? 뭔 일이래? 그래서 이게 서희건설 쪽에서는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 본사 건물을 폐쇄했다고요? 뭐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특검 측에서는 이게 혹시나 뭐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만약에 거기에 있고. 뭔가 있다 그러면 또 대형이 또 터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분석을 해야 될 그러니까요. 대상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잘 찾았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냐하면 뭐 보기 앞으로 지금 뭐 일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어요. 특히 네. 제가 알기로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나 맞아요. 이쪽으로 일을 많이 예. 하고 그 사고 현장이 된 곳들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건설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권력에 가장 가까이 붙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여기에 뭔가 있다면 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은 좀 들고요. 자, 이 관련된 걸 자꾸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네. 저는 제보센터 이런 거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거 보이면 예. 특검이 지금 관련 인지 사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걸 뭐 우리 민주당 쪽으로 말씀 주셔도 되고 예. 아니면 특검 쪽으로 해도 되고 정말 좀 관련돼 있는 나쁜 부정부패의 고리들 이게 뿌리는 사실은 부정부패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부정부패의 고리들 이번에 우리 사회 좀 덩어리 좀 잘라냅시다 이번에. 예. 이게 인지할 사건이 예. 너무 많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예. 좀 찾아내야 돼요. 촉보다는 이게 저희가 취재했던 사안인데 어. 서희건설 유명하죠. 예. 그 서희건설은 이제 이 방향은 이 기사는 이제 나올 기사가 나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서희건설을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또 대선 때 잘 봐야 되거든요. 예. 윤석열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서희건설이 언제 처음 튀어나왔냐면 그때 저희가 윤석열 그 취재 담당으로서 예. 여기가 이제 양재동에 서희건설이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여기가 본사가 아닌데 실제로 양재동에서 본사를 사용하는데 서희건설 양재동 이쪽에 윤석열 캠프의 별동대 팀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출입했던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서희건설 안에? 서희건설 안에. 안에? 네, 그때 서희건설 7층인가 3층인가? 예. 저희는 못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 하나 내줬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죠, 당연히. 네. 사무실을 내줬다고요? 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와. 사람이 건진법사예요. 건진법사 거기 네, 있어요? 건진법사 팀이 야. 서희건설 양재동 뭐야 이건 또? 서희건설 야, 건물 안에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아니 뭐 건진법산 통일교도 그렇고 또 서희건설도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연동이 이게 되는 사안인데 예. 그때는 저희도 퍼즐을 하나씩 봤는데 예. 지금 이제 특검팀은 이 퍼즐을 총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죠. 근데 기자들이 그때 쫓아다니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저희도 한정된 재와 한정된 시간으로 취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쳇말로 좀 죄송하지만 얘기 안 되는 거는 빨리 키라고 네네. 하는데 왜 서희건설 이 사무실을 취재했을까요? 건진법사. 건진법사가 핵심이라고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진짜 소위 말해 천공스승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공스승 여기 개입할 힘도 없어요. 예. 근데 캠프 내에서는 건진은 실체가 실세. 예, 그리고 실체가 있던 사람이에요. 예. 어떤 팀? 댓글팀. 그래서 여론 그 조작 소위 말해서 네. 댓글팀의 저 끝단의 수장이 건진법사로 지금 표상된다고 저희가 그때 제보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저만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중요한 건 건진법사는 전성배 씨는 기자 만나잖아요. 도망갑니다. 캥기는 게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실세는 도망가요. 천공은 일단 머리부터가 내가 천공이다 하고 다니잖아요. 나 좀 취재해주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취재 안 합니다. 아, 저 얘기 안 된다. 네. 근데 건진법사는 실제로 뭘 물어보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예. 도망을 다녀요. 지금 보니까 권성동하고 뭐 예를 들면 예. 통일교 그 윤영호 씨, 네. 건진법사, 다 권성동. 연결돼 있죠. 예, 그해 2020년 1월에 다 선거 2달 앞두고 일어난 그 예. 모든 퍼즐들이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아 이래서 도망갔구나. 건진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서희건설이 이제 무상 임대로 그 층을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불법 사무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 불법 대선 캠프가 사무실이 갈 수가 없어요. 양재동이 만약 그게 맞다면 그거 말고도 또 강남 쪽에 화랑 있는 그 건물도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그럼 뭐 불법 사무실이 이렇게나 많이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니까 정상적인 선거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서희건설은 일단 제가 첫 번째는 그 측면. 불법 사무실에 어떤 실세 팀이 있었다. 그리고 예. 거기는 네. 건진법사랑 연관이 있다. 그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이 사실 제가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 저 이번에 특검 조사 갔다 오면서 깜짝 느낀 게 검사님들이 진짜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800쪽이 넘는 이게 아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는 건 예. 저 인정했어요. 근데 네. 김건희 특검은 아무리 검사님들이 열심히 해도 물리적 시간 내에 다 못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건수가 일단요 너무 네. 많고요. 예. 이미 있는 것만 해도 열 몇 건인데 네.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관련자 발본 세곤이라 하잖아요. 예. 관련자 발본 세곤을 하는 핵심이 김건희 특검인데 한 건 한 건 다 사실은 양이 너무 많아. 그렇죠. 양이 너무 많아서 김건희 특검은 좀 연장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연장해야 된다. 저도 생각합니다. 연장해야 이런 됩니다. 건들이 막 계속 쏟아져 계속 나올 나오고 거라서. 그러면 이거 발본세곤 하려면 지금 진짜 서희건설도 이번에 또 그러니까요.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예. 해도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이 이런 거 이건- 한 번 하면 2년씩 걸려요. 네. 근데 특검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몇 개는 그러니까요. 열 몇 개가 있는데 예. 또 생기고 그러면 이거 제 시간에 다 못 요거는 하거든요. 선설특검으로 돌려야 돼요. 사실. 이거 사실은 좀 그렇죠.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 생각이 더- 예, 지금 그래서 또 다른 측면 네, 그 서희건설과 첫 번째는 이제 관련해서 그- 불법으로 네, 사무실을 이제 예. 그 해주고? 예, 소위 말해서 건진이 연루된 게 네. 있었다. 이제 이두 번째는 여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님 그 사위를 잘 봐야 돼요. 사위. 박성근. 아. 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네, 아. 전 검사죠. 네, 원래 공안통인데 예. 서희건설이 되게 검찰을 좋아하고 권력을 아, 좋아하네요. 이거 좀- 거기 이게- 딸이 또 검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그 첫째 딸인가 둘째 딸의 이제 남편인데 네. 박성근이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 역사를 해보면 설명을 드리면 그 지난 총선 때 부산 중영도 경선에 출마했다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현재 의원이죠. 예. 그 경선 탈락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럼 박성근이 실세라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서희건설과 유착 관계에 있고 서희건설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도와주려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을 밀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닙니다. 예, 논리가 그렇죠. 나오지만 예. 그때 공천은 한동훈이 있습니다. 아, 네.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니까 이걸 알고 다 알죠. 끊어냈을 수 네, 있다. 사이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박성근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특혜를 받았다면 내가 됐어야지. 이게 말이 맞냐 하지만 예. 그건 정말 정치 부자를 바보로 하고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을 밀다가 그래서 네가 경선까지 가지 않았냐. 예비 후보는 통과했는데 한동훈하고 틀어지니까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틀어지니까 한동훈이 그 경선을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정하게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예.
그 있는 그대로 특혜를 주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승환 전 장관이 올라온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예. 이걸 가지고 나는 떨어졌으니까 특혜를 안 받았다? 네. 그건 오히려 이 퍼즐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상황상 봤을 때는 박성근 전 이제 비서실장 당시 그 사람이 총리실에 예. 이제 꽂혔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2022년 6월이었나? 7월이었나? 한덕수 총리가 이제 취임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때 여야 줄다리기 예. 하다가 국무총리가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준안이 늦어져가지고 나중에 한덕수 한번 날리고 민주당이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네, 네.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리고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해줬어요.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마지막에 민주당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주자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매듭이 지어져요. 네. 매듭이 지어지고 그 총리 비서실장이 공석이었는데 우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누가 올지가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 잘 모르는 정보인데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1차장 이런 사람들은 장관급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임명하는 거는 거의 공무원이 올라오거나 예. 일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일하는 자리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 청와대나 이런 데서 보낸 CCTV예요. 아. 너 이렇게 잘 봐라. 뭐 하고 다니는지 좀 봐라. 그렇죠. 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누가 오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예. 박성근이 딱 오는 순간에 제가 느낌이 왔죠. 아. 이거는 한덕수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비서실장은 보통 자기 사람 안 쳐요. 예. 보시면 강훈식 실장을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자기가 껄끄러운데 안 친다?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다른 사람 안 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수족과도 같은 존재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한덕수 총리에게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1차장 이런 걸 딴 사람 안 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예. 자기가 일을 같이 하진 않거든. 근데 비서실장을 그렇죠. 동선부터 보고까지 다 비서실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한덕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사람 안 치는데 위에서 꽂아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김건희 쪽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쪽 사람으로 그렇죠. 꽂아 내려왔다. 한덕수가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때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라고 예. 어떻게 보면 야권과 교집합을 만들려고 해서 밀었던 사람이 한덕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이 사람도 호남 출신이니까 한번 해주라. 왜냐면 계속 장관을 날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타협을 해서 온 사람인데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한덕수를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과거 노무현 뭐 DJ 때 다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믿고 가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잖아요. 이번에 봐도 기회주의자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새벽에 입당 원서 네. 내려가고. 네, 내려가고 네. 끝나서는 특검에 가서 다 불려고 그렇죠. 하고 지금 뭐 예. 난 안 했다 이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용산에서는 왜 CCTV를 꽂았을까? 예, 왜 왜? 그리고 그거를 박성근을 꽂았을까? 그러니까 왜? 예,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서희건설 그 전대 이봉관 회장 있죠. 예. 여기서 연루된 건데 박성근이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태클을 만들어 주려고 이력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근데 이력을 만들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검사밖에 안 해봤잖아요. 예. 다른 데 가면 잘못하면 사고 치거든요. 그렇다고 박성근이 한동훈 사람이야.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거든요. 예. 그쪽으로 보내면 한동훈이 싫어해요, 그거. 네, 내 사람이 아닌 애가 오니까.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가장 차기 출마에 적절한 스펙과 적절한 나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게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 자리였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면 전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정치적인 이익 관계로 공유된 그런 어떤 추정?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막 설득되고 있어. 이런 얘기 풀어서 너무 우리 진짜 이정주 기자님 삼행시를 내가 지킬 잘했다. 못 줘. 했는데 박수 한번 우리 이정주 기자님 너무 멋져요. 주소 들은 거죠. 오다가 다 주소 들은 뭐야? 거. 진짜 열심히 취재하고 계세요. 오다 주웠다 이런 너무 거가.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오다가 좋아. 다 주소 들었어.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로 뭉친 거 말고 네. 지금 김상우 의원님 의심하는 것처럼 이제 권력 가까이에 있어야 건설사들은 여러 가지 이권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인지되거나 그걸 찾으면 이제 대형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네. 그런 거에 대한 썰은 없습니까? 뭔가 이제 건설 뭐 수주를 한다, 뭐 용역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적인 이제 왜냐하면 열심히 제보를 받아야 돼,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방송을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알고 여쭤보냐면 계신 분들은 제보를 해주시기 김건희는 바랍니다. 사실 정치도 정치지만 돈으로 정치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한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 주장은, 제 추측은 이권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또 먹을 만한 게 김건희의 여태까지 해왔던 그 경력상 이걸 그냥 놓쳤을까 싶은 있을 거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두 부부의 차이가 뭐냐면 얘기 들어보면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경제관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실 그 검사 한 20, 30년 하잖아요. 돈 꽤 모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 월급이 이제
그 고위공무원 5급으로 임명되니까 실제 상급 대우죠. 근데 예전에 윤석열 때만 해도 임명되고 그렇게 하면 월급이 적다고 해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주진우 월급 모은 거 보세요. 월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인 상속받는. 뭐 70억을 월급으로. 그러니까. 근데 예. 그거를 술 먹는다고 싹 써버려요. 예. 집 한 채도 없고 뭐 어디 관사 간다고 네. 뭐 너는 왜 분양 신청 안 해봤냐면 관사에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술 먹는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 하나도 없는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70억 넘잖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건희가 의외로 인색하대요. 안 쓰는 거 아니, 같아. 그러니까 돈을 만져본 사람이기 네. 때문에 보면 관본권에서 뭐 이렇게 줄 때도 그때 이명수 기자한테 오방색 뭐 이거 해가지고 네. 105만 원. 105만 원. 왜 105만 원? 5자 달아가지고 뭐 고등어 사면 5마리. 아. 네, 이런 식으로 5에 이제 집착하고 네. 하는데 그 5가 뭐 1억 5천은 절대 아니야. 어. 105만 원. 네. 100단위. 이게 좀 짜대요. 그래서 김건희 같은 경우는 듣기로는 그 결국 명태균하고 틀어진 이유도 명태균은 좀 이렇게 여론조사 하면 시원시원하게 네. 스폰서들이 뭐 오세훈 스폰서 막 하면 막 억 단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요조 하면 홍준표 쪽하고 뭐 예를 들면 9,700 줬다가 갔다가 뭐 하지만 어쨌든 단위가 1억에 가깝거든요. 예. 김건희 막 명태균한테 해봤자 뭐 105만 원, 뭐 500, 요 정도니까 듣기로는 명태균이 거기서 빈정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도 돈이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취재원들이 하는 말이 명태균의 끝단을 잘 봐라 돈이다.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진짜 돈 안 쓴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윤석열은 이제 막 뭐 개념이 없어 그냥. 김건희 윤석열 문제를 돌아보면은 김건희 오빠가 또 하고 다닌 짓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준유 선배가 좀 많이 파헤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건희 오빠가 네.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요. 네. 아유, 얘도 김진우야. 기분이 나빠 죽겠어. 국민의힘 주진우 여기 김진우인데. 윤석열의 보호막 진우 스님 여기까지. 그런데 김진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김건희 최은순 그 집안의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건희한테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그냥 가정주부로 살고 있고요. 김진우 살고. 오빠가 네.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큰 일은 김건희가 다 했는데 김진우가 남자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김건희가 이제 나감으로써 이 사업체 패밀리 비즈니스를 김진우가 이제 다 받게 됩니다. 물론 회장은 최은순인데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김진우 4등분해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네. 보면 됩니다. 다 n분의 1 한 사업도 4등분했다고 보면 되는데 김건희하고 윤석열 빠지고 최은순이 구속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진우로 묶이는데 김진우가 이 목걸이나 뭐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만 김진우가 그 공천에도 개입했고요. 그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면접도 따라 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에는 아주 깊숙하게 관여를 했고요. 거기다가 특사 사면 관련해서도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이 하나하나마다 액수가 수십에서 100대를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의 신빙성이 있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예. 그 본인 장모집이죠. 예. 김진우 장모집에서 진귀한 물건과 현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것도 김진우가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은 거고 그림도 나왔는데 요 관여했는데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잡으면 다른 데는 이제 잔챙이들이니까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걸 좀 전 김진우는 좀 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의 사돈이죠. 그 사돈이죠. 김진우의 장모 집에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장모 집에 갖다 놨는데 그 장모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 거겠어? 김건희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불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김진우 부인, 김진우의 처형, 김진우 장모 여기는 얘기가 다 지금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된 가방 안에서만도 돈과 금덩어리 나왔어. 다이아 반지 많이 나왔어. 다이아 반지. 종로 어디에서 만든 것도 있고 네. 다이아 반지가 몇 개, 알이 굵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계들도 몇 개 나왔고요.
시계도 몇 건 나왔어. 네. 고급 시계가 나왔고 어떤 시계는 실물이 안 나오고 상자 보관함과 저 보증서 있잖아요. 보증서가 나왔구나. 보증서가 나왔어요. 네. 아직은 누구한테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갔다 왔는데 네. 그 고급 제품들은 보증서와 케이스가 있어야 가치가 높아져요. 그리고는 이건 비싼 거니까 나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다 따로 보관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진품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나 이 바쉐론 콘스탄틴인데 이 시계는 다른 데 보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우환 화백의 그 점으로부터는 그림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걸 어찌 봐야 되나. 이 김건희는 이거 나 같으면 안 산다. 안 샀겠지. 돈 주고 산 적이 있나. 샀다고 안 했어.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요. 그림 공부를 좀 잘 아시잖아요. 예. 네. 그림책을 많이 읽어요. 그림책을 많이 읽고 미술관 가는 게 저의 그 가장 그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내가 김건희한테 몇 개 물어봤는데 김건희가 하는 전시를 제가 돈 주고 좀 먼저 가봤거든요. 보기도 했고 사람들 다 기억할 거예요. 샤갈전을 시립미술관에 했었는데 엄청나게 좋은 전시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르꼬르비치에 그다음에 마크 로스코 자코메티 계속 있었어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너무 몰라가지고 이분이 겸손한가? 이게 몰라가지고 현장에서 물어보는데 아니 그냥 그 나중에 네.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더라고. 이완 선생 저는 이완 선생 좋아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와인도 먹고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책도 다 읽고 그림도 항상 전시하면 가서 보고 그런데 이완 선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 우리나라에서 이우환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는 아니고 이우환으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박형준 시장 와이프입니다. 그렇군요. 그분은 갤러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게 미술이 아주 오묘해요. 이게 재산을 승계할 때도 그리고 비자금 창구로도 매우 중요한데 이건희 회장이 이것도 김용철 2007년에 올라갑니다. 김용철 비자금 사건으로 올라갈 때 많은 비자금으로 그림을 샀어. 그때 행복한 눈물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있다가 나왔는데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차명 통장 그리고 행복한 눈물 그 그림을 샀다는 거 하나는 회장님 지시사항 3개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해서 특검까지 몰고 가는 길에 그림이 나와서 그림 창구를 용인에 그림 창구가 있고 어디에 그림 창구가 있다는 걸 제가 일러가지고 거기를 압수수색을 다 그랬구나.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그림을 환원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어요. 기증 그러니까. 예, 잘했습니다. 그거는 기증한 거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에 대해서도 아무도 비판을 안 하는데 나 삼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삼성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해. 지금 어디에서 여기까지야? 그림. 네, 그림. 이우환 그림. 근데 그림이 그 정도 그림이면 추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팔고 이우환 선생 그림이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이 그렸나 이렇게 따라 그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사상 철학이 담겨 있어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가치가 없는데 지금은 현존하는 아시아 작가 중에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압수수색에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그림은 그 집 게 아닙니다. 그 집 게 아니라는 명확한 진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우환 그림이 있어서 그림을 쫓아가 보면 누가 샀고 어찌 했는지는 나오는데 그 그림이 위작으로 판정됐어요. 진짜요? 특검에서 막 물어봤더니 위작으로 나왔어. 이우환 작품 그 압수한 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가다 지금 서 있는데. 그렇구나.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재밌는 거는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작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림을 쫓다가 잠깐 서 있어요. 다른 새끼리 있어요 또.
저는 그림도 그 목걸이도 그런 것처럼 그림도 위조를 갖다 놨다고 바꿔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게 이 수사진의 발을 묶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으로 바꿔치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듣다 보면 원인과 결과를 아직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뭔가 드라마적인 요소가 김건희를 수사하면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너무 영화적인 소설적인 요소도 너무 많은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재밌죠. 압수수색도 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너무 와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지. 진짜 그랬다고 네. 그럴 정도예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똑 떨어지는 부분은 아까 선배가 그 구증하는데 영향을 주신 명태균이 관여된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닐 수가 없는데 거기에 그 카톡하고 네. 그 목소리 있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하자 상현이가 들고 왔길래 내가 하라고 해서 공관연기다 들고 왔길래 지금 주목하지 않는데 들고 왔길래 중요합니다. 뭘 들고 왔을까? 뭘 들고 왔는가? 뭘 들고 왔을까? 뭔가를 들고 왔어. 그게 정확하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뭘 들고 왔다. 이렇게 들고 왔다. 그래서 윤상현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모킹 거는 영화에서나 나옵니다. 근데 김건희의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 명태균의 목소리. 네. 그리고 바로 윤석열과의 목소리. 이거를 생명줄로 명태균이 들고 다녔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SS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못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명태균이 매우 중요한 그 김건희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나올 수 있는 건데 명태균과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가야 되는데 네. 공천에서 지금 김영선, 윤상현, 김건희로 가는 이 라인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재보궐선거보다 더 큰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천위원장이 정진석. 그렇죠. 자, 정진석과 김건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총선에서 명태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한국폰에 봐라. 검사들 다 알고 있다. 그때 김건희가 나한테 12명의 살생부를 보냈다. 살생부까지? 네, 살생부를 보냈다.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라 개입으로는 부족하고 공천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사륙을 한 거야. 네. 이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와 명태균 그리고 정진석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당대표였던 그때 이준석이 계속 나와야 되고요. 이준석이 나와야 되고 그때 김건희 심부름을 하던 공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현오섭입니다. 현오섭 정무수석입니다. 현오섭 정무수석이 이 김건희의 심부름을 했다. 심부름을 했는데 이 사람이 12개 시키면 절반만 한다. 그 중에는 제일 스마트한 사람인데 절반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팽당합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특검에서 가주셨으면 네. 특검이 매우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잔가지도 중요하지만 김진우의 돈을 쫓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 개입이 아니라 공천 학살 공천에 어떻게 주물렀는지 그 얘기들 조금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강남구청장 얘기만 해도 거기 자리만도 40억 50억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그 수사기관에서 규명하겠지만 네. 지금 어느 자리가 수십억대로 올라간 거는 오래됐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가 주변에 보면 검사를 썼을 때도 보세요. 제가 그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샀다고 특정했지 않습니까? 네. 안 되면 내가 사법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돼. 큰 죄가 돼. 죽어. 야, 자, 그러니까 저만 얘기할게요. 네. 자, 그 박성근 검사. 그 윤석열이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원모는 또 자생한방병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부인들 다 600억, 400억 이렇게 재산 신고를 했던 부인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김건희가 꼭 끼고 다녔다. 돈을 쫓아야 된다. 자, 김건희든 김진희든 돈을 쫓아가면 이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공천이 중요하다.